매일마다 퇴근이 두려웠어요. 진짜 끊임없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고 하고 그러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약까지 몇 번 손댔던 저는 방법을 알고 나서는 노력과 의지 없이 저절로 소식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제 옆에서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던 남편은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5kg이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시기를 관리하고 매일 체중을 밤낮으로 재며 그렇게 힘겹게 다이어트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폭식을 극복하고 적당하게 배부를 때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식자나 모태 마름 친구들처럼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테니 진실의 방으로. 먼저 첫 번째 소식자의 도구로는 나의 포만감 신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원히 날씬한 방법을 찾고 있어라는 책에서는 배고픔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도구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을 공복감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이 척도는 배고픔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1부터 메스꺼움이 느껴질 정도로 배가 부른 10까지 총 10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잠시 공복감의 척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몸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인가요? 상당히 배가 고픈 3, 4단계? 아니면 적당히 기분 좋게 배부른 6, 7단계? 대부분 사람들은 3과 4 사이로 상당히 배가 고프거나 약간 배고플 때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1이나 2단계로 극심하게 배가 고프면 우리 몸은 금주림 모드, 즉 기하체제가 돼서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때 먹은 여분의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인데요. 1, 2단계인 극심한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적정 배고픔 단계인 3, 4단계에서 식사를 시작한 참가자들보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고 인슐린 반응도 47%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고 식사 후 더 빠른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극심한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한 그룹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3시간 후 더 빨리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다이어트와 요요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다면 배고픔, 배부름과 같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극심하게 배고프기 전에는 먹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충분히 먹어도 배부름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렙틴은 우리 몸의 주요 포만감 호르몬인데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이 호르몬에 대한 뇌의 반응이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저처럼 10년 이상 다이어트를 반복한 참가자들의 경우 렙틴, 그러니까 포만감에 대한 뇌 반응이 정상 대조군보다 무려 62%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고픔, 배부름을 어떻게 하면 인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 배고픔, 배부름을 인지하도록 연습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나의 배부름 척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 식사를 반쯤 끝냈을 때,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이 배부름 척도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배고픔, 배부름 신호를 인지하는 연습을 하면 점차 자연스레 6에서 7단계에서 수저를 놓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호의 10단계를 알고 인지하고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과식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이 포만감 척도를 사용한 16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체중 성인들을 추적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식사 전, 중간, 후에 포만감 점수를 매기도록 훈련받았는데 16주 후에 평균 체중이 5.4kg 감소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프로그램 종료 2년 후에도 85%의 참가자들이 체중 증가 없이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장기 성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죠. 실제로 저도 이 포만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꼭꼭 앱을 만들어서 식사 때마다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웹사이트 베타 버전이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이 10단계를 매겨보려니 내 몸의 신호를 잘 모르겠다, 호르몬이 고장나서 그냥 배부른 게 안 느껴진다 하면 어떡할까요? 소식자의 두 번째 도구는 식사를 20분 이상 오랫동안 온전히 식사를 하면서 내 몸에 배고픔, 배부름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과 대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한국인 90%는 식사를 15분 안에 끝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식사 시간이 평균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 반해 소식자들을 보면 엄청 천천히 먹고 오래 씹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마르고 날씬한 이유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식사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게 되면 렙틴과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신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오젬픽, 삭센다는 이 GLP-1 호르몬 유사체로 만들어졌는데요. 몸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이 GLP-1 호르몬은 오래 씹으면 1.5배, 식후 30분 후 최고 농도에 이릅니다. 또한 도쿄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식사한 그룹보다 천천히 식사한 그룹이 GLP-1 수치
수치가 평균 34%더 높았고 식후 혈당 상승도 2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천천히 먹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심하거나 하면 폭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꼭꼭 사용자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타이머 켜고 천천히 오랫동안 식사해서 식욕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리가 터지면 자제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습관이 이런 감정적 폭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감정 알아차림 훈련을 받은 그룹은 8주 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칼로리 섭취가 43%나 감소한 반면에 다른 통제 그룹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경우 생리 전 증후군인 PMS 기간 동안 이 감정인식 훈련이 폭식 행동을 무려 67%나 감소시켰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연구는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도 이 세 번째 도구인 감정인식이 엄청나게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혹시 내면소통 전문가인 김주환 교수님을 아시나요? 저는 김주환 교수님의 팬인데요. 내면소통 책에 따르면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이 그냥 혼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달라지면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몸을 막 움츠려들고 이를 꽉 깨물고 눈에 힘이 들어가면 부정적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치 뇌는 길 가다가 멧돼지를 만난 것 같은 비상 상황이 됩니다.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식욕을 증가시키는 신경 펩타이드 Y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76%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이 상황에서 식욕은 확 올라갔는데 소화작용은 멈춘다는 겁니다. 멧돼지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도망치거나 싸워야겠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 현상을 투쟁 도피 반응 중 소화 억제라고 명명했는데요. 실제 측정 결과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 효소인 타액, 아밀라제의 생성이 60% 감소하고 위장의 운동성이 42% 저하되며 장내 혈류량이 3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호르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주환 선생님의 편한 전환, 즉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며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몸이 편안하게 식사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당연히 배고픔, 배부른 호르몬 신호를 훨씬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사 전 5분간의 짧은 호흡 명상을 통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했고 그 결과 식사 중에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하고 식후 혈당 반응이 개선되고 식후 3시간 동안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앞서 말한 천천히 온전히 먹는 습관과 더불어 식사 감정일기를 쓰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전두엽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 음식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껴왔다면 이걸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죠. 신경심리학 연구에서는 식사 관련 감정일기를 6개월간 작성한 참가자들의 뇌 기능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fMRI 스캔 결과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가 평균 28% 증가했으며 부정적 감정인 죄책감과 불안이 41% 감소했고 식사 만족도는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식습관의 장기적 개선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84%가 1년 후에도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다이어트 강박을 가지지 않도록 몸무게를 일절 재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제가 막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해서 50kg대 초반에나 입었던 바지가 보여가지고 그냥 입어봤더니 자크가 잠기더라고요. 딱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먹으면서 그냥 습관만 만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